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작가 공간에서 작가를 함께 하고 계신 분들 모시고 인터뷰 나누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에 모신 분 저희 소개하고 그러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덕입니다. 김PD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모신 마마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마무 아니고 마마뮤. 뮤입니다. 네. 네. 마마무 중에 좋아하는 멤버가 있으신가요? 또 사실 잘은 몰라요. 멤버들 각각은 잘 모르고 통으로만 그냥 그 그룹이 있구나 하고 아는데 닉네임이 비슷하다 보니까 굉장한 팬인 줄 알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노래 몇 개 알고 그런 팀이 노래 좋더라 그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닉네임의 뜻은 전혀 다른 거네요? 그렇죠. 저는 나름 이제 제 의미를 담아서 만든 닉네임인데요. 네. 제가 현재 엄마로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엄마 한 글자가 왔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는 이제 대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케터 하나가 왔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제가 음악을 전공하고 음악 뮤지션으로 살았었기 때문에 거기서 뮤가 하나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마마뮤가 됐습니다. 와, 이게 언어의 마술사셨네요. 커리어를 한꺼번에 다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네요. 네. 엄마이자 마케터이자 음악을 사랑했던 네. 사람, 음악을 했던 사람. 제일 먼저 그러시구나. 하셨던 게 음악입니다. 제일 뒤에 있는 뮤.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음악을 어떤 거를 하셨던 거예요? 네. 저는 대학에서 피아노 전공을 했고요. 네. 그냥 이제 계속 솔로로 어떤 연주의 길로 간 게 아니라 이제 대학원 과정에 가서 오페라 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페라 스터디를 했고 그거를 가방끈이 굉장히 기시군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페라 쪽으로 빠져서 오페라 코칭하는 거는 이제 제가 오페라 코치했어요라고 하면 대부분은 제가 네. 노래를 한 줄로 아시는데 네, 그거 아니에요? 아니요. 노래를 하긴 하지만 이제 성악가들 앞에서 돼지 멱다는 소리로 노래를 할 수 있고요. 제가 하는 역할은 네. 이제 성악가들이 그 롤을 역할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파트 음악을 익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음악을 익히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반주도 하고 음악적인 뭐 조금 리드도 해주고 뭐 이런 코칭을 해주면서 그런 역할도 하고요. 뭐 오페라 전체 리허설 할 때 피아노로 전체 음악 반주하는 일도 하고 실제 뭐 아니면 뭐 백스테이지에서 코러스 지휘 같은 일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오페라 전체 무대에 올라갔을 때 오케스트라 파트에 어떤 건반 악기가 있으면 그런 건반 악기 연주도 하고 우와. 또는 무대 가운데 뭐 한국에서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무대 가운데 프롬프터라고 있어요. 요즘엔 이제 막 컴퓨터로 하잖아요. 프롬프터를. 프롬프트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옛날에는 박스에 사람이 실제 들어가서 가사를 불러줬어요. 어머나. 그런 역할도 맡는 다양한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이 뮤지컬에서 그 명칭이 뭐였죠? 오페라 코치. 네. 오페라 코치는 정말 다재다능해야 되네요. 그렇죠. 네. 과외 선생님이자 매니저이자 네, 여러 가지 역할을 옆에서 맡습니다. 무언가 조언도 해주고 이끌어도 주고 네, 와 그런 직업이 또 있었군요. 네, 잘들 모르시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무대에 올라가는 사람은 아는데 무대 뒤에 그 많은 일들은 맞아요. 정말 잘 몰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예전에 남자의 자격인가 거기서 그 박할림. 네. 그분이 나오셨을 때야 비로소 뮤지컬 감독은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고 그제서야 일반 대중들이 알게 됐는데 근데 그 이외의 일들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와, 그런 소중한 일을 하셨군요. 뮤지컬이 좋아서 뮤지컬 쪽으로 빠지신 건가요? 어떻게? 저는 오페라 쪽 일을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 우연한 기회였어요. 사실은 저는 한번 실패를 겪고 그게 계기가 돼서 사실은 전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막연하게 대학을 다닐 때는 그냥 평생 피아노를 쳐야 되나 보다. 연주를 해야 되나 보다. 그냥 그렇게만 했는데 그렇게 좀 막연한 그러니까 계획이 없다시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대학원을 가서 나 또 피아노 해야지 하고 저희 오디션을 봤어요. 대학원 과정에 들어가려고. 근데 글쎄 똑 떨어진 거예요. 보통 그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 이렇게 지원을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선 웬만하면 다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떨어진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희 이제 그 헤드 디파트먼트의 가장 높은 헤드였던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사유를 여쭤봤어요. 제가 왜 떨어졌을까요? 뭐
뭐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이유는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네. 그때 그분이 새로운 제안을 하신 거예요. 우리 오페라 스쿨에 새로운 디파트먼트 헤드가 올 건데 오. 거기서 오페라 반주할 학생을 찾고 있어. 근데 너 한번 그걸 해볼래?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과정이 떨어졌으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거라도 해보자. 그냥 그거라도 일단 해보자고 그걸 찾아갔거든요. 오. 근데 그게 그냥 계기가 돼서 원래벌레 사실은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오페라 코치가 되려면 이제 단순히 피아노만 잘 쳐야 되는 게 아니라 갖춰야 할 그런 스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유럽 랭귀지들을 알아야 돼요. 뭐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맞네. 오페라들이 다 그 언어니까. 가사가 다 그 나라 네. 말이라서 네네. 그래서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서 그때 그 헤드 새로 오신 분께서 보시더니 너 피아노는 잘 치는데 네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안 돼 있으니 한 학기 동안 언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반주를 열심히 좀 하고 네. 다니면서 먼저 익혀라 하고 그 다음 학기에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오. 얘기가 됐어요. 되게 얼떨결에. 어머.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막 미친 듯이 그 랭귀지 3개를 동시에 공부하느라 정말 머리가 뜯어지는 줄 알았는데 와, 그렇게 하고 대단하시다. 그리고서는 이제 조금 오페라 반주 같은 걸 하면서 감을 네. 익히고 그 다음 학기부터 이제 새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발을 들이게 된 계기가 됐죠. 그렇게 해서 그게 직업까지. 네. 그러면 계획이 지금 있으셨을 것 같아. 왠지. 무계획이 아니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네.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네네. 딱 보니까 이걸 해낼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에 네네. 되게 쓱 미신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오히려 그럴 수도 강하게 드네요. 있겠죠. 그러면 그 대학교 공부 자체를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시드니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시고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대학원도 네네네.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영어로 그렇게 하고. 공부하셨단 말씀이세요? 그렇구나. 네. 부러워라. 그러네요. 대학교 때 가신 거예요? 아니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부터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제가 조기 유학을 간 건 아니고요. 네. 저희 집은 저희 아버지께서 만기 유학을 가셨어요. 네? 진짜요? 예, 아버지께서 40대 말에 저희 아버지도 사실 대단한 도전을 하신 건데 40대 말에 갑자기 공부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가족들을 다 이끌고 나가셨어요. 와.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정말 왜 인생이 다 얼떨결이죠. 나갔다가 거기에 정착해서 그렇게 살게 됐었어요. 그럼 부모님도 거기 계시는 거고 계시다가 이제 공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셨고요. 네. 그러고 이제 혼자서 거기서 직업을 가지면서 계속 일을. 네, 저는 오빠랑 남아서 학과정을 다 마치고 생활을 했었고요. 일도 거기서 이제 연결이 돼서 계속 했던 거죠. 그러면 호주에서 계속 살다가 지금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네네. 들어오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일단 그러니까 한국인들하고의 접촉이 없이 조금 그 호주 사람들 정말 그들만의 리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정말 뿌리박고 자리를 잡기가 생각 같지 않다라는 걸 좀 많이 경험을 했고요. 네. 그런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저희 엄마가 한국에서 투병 중에 계셨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서 네. 제가 더는 이제 멀리서 지낼 수가 없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거든요.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한국에 돌아오셨구나. 네네. 그러면 그 경력을 거기다 두고 오신 거잖아요. 저 사실은 그렇죠. 네. 한국 와서 그거에 연계해서 무슨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잠깐만요. 하나만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네. 시드니에 계실 때 거기 오페라 하우스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도 일을 하셨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 한 가지 조금 자랑을 네네네네. 놓치고 할 뻔했어서. 네. 엄청 부러워하네요. 네. 대학 들어갈 때 피아노 잘 쳐서 뽑혀가지고 그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에서 연주도 했고요. 네, 이제 오페라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 오페라하우스에서 이제 피트에서 아래 내려가서 일도 하고 했죠. 네. 그러셨구나. 제가 이 방송 중에 리크루팅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지금 호주 여행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러시구나. 때로 갈 거거든요. 전 혼자 안 움직입니다. 때로 움직일 거라서 다음에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오셔서 쭉 한번 풀어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미리 예약했습니다. 네, 계속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완전 좋은데요. 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이제 그렇게 실력도 있으셨고 인정도 받으셨는데 그걸 다 두고 오셨으니까 네. 한국에서 그 일을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지 않으셨었어요? 했죠. 당연히 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조금 어떻게 자리를 잡아볼 수 없을까 해서 좀 문을 두드렸고요. 뭐 다행히 이제 한국에서 음악을 한 친구들이 있어서 뭐 소개를 받아서 반주도 조금 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한국은 오페라가 그렇게 정착을 못했어요. 현재까지도 수요가 별로 없고요. 그러다 보니 오페라단이 어떤 이런 시즌제로 막 공연이 많이 왕성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 국립오페라단에서 뭐 찔끔 뭐 3일 공연하고 끝나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설 자리가 충분히 많지 않았고 또 왜 음악 글쎄 모르겠어요. 음악은 특히나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학연지연 이런 게 좀 강하게 작용을 하는 곳이다 보니 저는 사실은 한국엔 그런 뿌리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또 그렇게 마땅히 좀 발을 붙일 만한 그런 계기들이 마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럼 방황하셨겠다. 처음에는. 했었죠. 네, 방황을 좀 했죠. 근데 그러다가 사실은 저희 오빠가 조금 그런 제안을 했어요. 네가 음악을 했고 그런 공연계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비즈니스 공부를 통해서 그게 접목이 되면은 네가 뭐 공연 기획을 할 수도 있고 뭐 좀 이런 좀 확장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는 약간 좀 어릴 때 이리저리 휘둘리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 말만 진짜요? 듣고 그거 괜찮다. 나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정말 무식해서 덤벼가지고 공부를 해보겠다고 준비를 해서 가긴 갔어요, 유학을.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험난했죠. 그 과정과 그 학과정을 다 마무리하고 오기까지가 정말 험난한 과정이었죠. 그럼 그것도 다시 호주로 유학 가신 거예요? 아니, 미국으로 다녀왔습니다. 이번엔 미국으로요? 네. 어머. 국제적이신데 미국은 또 어디 계셨었습니까? 미국에서는 뉴욕 주에 있는 로체스터에 있었어요. 로체스터 알죠? 네. 그러시구나. 거기도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오는 대학이잖아요. 그렇죠. 공부가 체질이신가 봅니다. 그러진 않은데 공부하는 걸 좀 즐기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체질 아닌가요? 야, 진짜 놀라운데요. 근데 피아노 하다가 사실 경영을 공부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도전해서 또 유학을 가시고 마치는 것까지의 그 고난도 또 만만치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엄청났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 갈 때 저는 평생 그 숫자하고 조금 안 친해서 수학을 되게 싫어하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음악 열심히 하던 친구였는데 이게 무식하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가서 봤더니 경영이 다 숫자 노름이더라고요. 다 뭐 수학과 관련돼 있고 그래서 제가 첫 학기에 4과목을 이수해야 되는데 그중에 3과목에 다 빵꾸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다른 학교 같으면은 기회를 안 줬을지도 모르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희 학교 학제가 가을 학기에 시작을 했는데 겨울 학기에 시작하는 코스가 또 있었어요. 동일 코스인데 학기가 다음 학기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겨울 학기에 다시 들어가서 이거를 만회하면 이거를 만회하면은 계속 이제 이 코스에 남을 수 있다라는 조건으로 다음 학기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죽기 살기로 정말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우와. 일반적이지 않으신데. 그러신데요. 그래도 연거푸 했던 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전혀 사실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래요? 첫 학기에 보니까 단 한 가지도 이해한 게 없었던 거예요. 뭐 정말 다 페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이해를 못했고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좀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공부 막 제가 궁금하면 막 쫓아다니면서 물어보고 배우고 또 그게 조금 보기가 안쓰럽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는지 교수님 한 분은 아예 본인 사무실에 불러서 따로 과외도 시켜주셨어요. 네, 그래서 따로 막 공부도 시켜주시고 해서 많이 그 좀 이해를 다지고, 그래서 뭐 아주 우수한 성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좀 넘길 수 있을 만큼 해서 겨우겨우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또 거기에 귀인이 나타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열심히 하신 만큼 어쨌든
공부를 마치셨네요. 거기서.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길이 어떻게 됐나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공부하면은 미국에 남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 그죠. 굉장히 미국 현지 취업이 어려웠고요. 저는 어떤 이유로든 사실은 한국에 돌아왔던 이유가 엄마 편찮으셨던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엄마가 좋아지신 상태가 아니었는데 어찌 보면 더 안 좋아지셨는데 어렵게 유학을 결정하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마음이 되게 어렵게 갔다가 어떻게 겨우겨우 버텼는데 빨리 정말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 더 돌아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고요. 네. 천만다행히도 이제 학교 끝날 즈음에 여기저기 한국 기업들 면접을 많이 봤는데요. 제가 그때 뭘 해야 될지 사실은 명확하게 길도 잘 모르는 상태였고 막연히 음악 엔터테인먼트 방향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한국의 그런 정보를 잘 모르기도 했고 네. 당시에 또 그런 게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K-팝이다 해서 되게 엔터테인먼트도 다양해졌잖아요. 네네. 인더스트리가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올 데가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저희 학교 선배님 한 분이 조언을 해주시기를 네가 음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반 기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일이라는 게 사실은 다 분야 산업이 다를 뿐이지 기업이 돌아가는 생리는 사실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든 들어가서 그 경험을 좀 쌓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다 지원을 해봤어요. 아무데나 정말. 진짜요? 저랑 맞는지도 모르고 다 해봐서 당연히 다 떨어지고 안 되고 했는데 천만다행히 그때 이제 제일모직에 그 패션이기 때문에 그 산업 자체가 패션이다 보니 저같이 조금 오히려 독특한 백그라운드 가진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보인 거예요. 오히려 그런 다양성을 더 많이 존중하고 더 그거에 대한 그 점수를 더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연이 닿아서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몇 달 뒤부터 이제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됐죠. 신기하다. 나달님은 150군데 넣었다고 하셨거든요. 몇 군데 넣으셨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팀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전하시는 게 정말 대단하세요. 아닙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데는 다 넣으신 거예요? 다 넣어봤어요. 그래서 면접에 가서 정말 죽쓰고 온 경우도 많아요. 되게 창피할 정도로 지금 생각하면 이불킥할 정도로 되게 부끄러운 면접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참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하신 게 바로 그게 가지고 계신 마마미우님의 가지고 계신 삶의 자세 태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멋지게 또 살아오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꿈보다 해몽이 좋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 대단하신 거잖아요. 멈추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글로 좀 남기고 계시는 중이신가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호주에서 음악을 했던 경험은 제가 브런치북으로 발행을 했어요. 이름이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그때 그날의 오페라. 그래서 했고 이제 지금 슬슬 제가 회사에서 했던 경험 이런 거를 조금 담아보려고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유학 준비하고 그 좌충우돌 막 난리를 쳤던 그 경험도 조금 한번 어떻게 얘기로 담아볼까 생각은 있는데 아직 시작은 못했어요.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희랑 같이 방송을 한번 하시고 나면 풀리십니다. 그러네요. 생각 정리가 되니까. 그러네요. 재밌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를 다니셨는데 그 회사를 다니시는 거는 어떠셨어요? 그래도 한국이라서 좀 나으셨나요? 좋았어요. 재미있었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실 저는 한국 그렇게 좀 떠나 있다가 돌아와서 어찌 보면 약간 그런 한국적인 그런 기업의 문화와 그런 한국적인 생각들을 제가 그때는 미처 다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좀 어찌 보면 네이버하다 그러죠. 그냥 되게 제 생각대로 자유롭게 막 이렇게 행동했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사실은 많이 그 기업화, 그 문화에 너무 젖어든 거예요. 그래서 적응을 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저의 초창기 모습을 되돌아보니 어찌 보면 너무 철없었던 그런 모습도 좀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를 좀 특이한 애로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뭐지? 쟤 왜 저러지? 약간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뽑히신 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럴 수도 앞에 있을 커리어가 네. 절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문화도 다양한 문화를 접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그걸 자신 있게 내놓으셨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 안 하고. 그런 면도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네. 그 다양성이라는 거를 매력으로 보신 것 같은데 이게 참 아쉬운 게 한국 기업이라는 곳이 그 다양성을 막 이렇게 맞습니다. 왕성하게 활성화시켜주는 곳은 아니에요. 그거가 자꾸 마모되죠? 네, 맞아요. 마모되다가 결국은 저도 그냥 그 일원이 돼버리더라고요. 저도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대단한 기업이에요. 사람을 깎아가지고 자기한테 맞춰. 그래서 뭐 기업 문화나 어떤 나라의 문화가 어쩔 수 없이 그 구성원들한테 젖어들 수밖에 없는. 네. 그렇지 않으면 약간 모난돌이 되니까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각자 조금 모난 게 있어야 또. 네. 그렇습니다. 살만한데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신 게 어떤 나에 대한 뭔가 한계 이런 것 때문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계기가 있으셨나요? 약간 자의반 타의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굉장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요. 늦게 조금 어렵게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식 없이 우리 그냥 살자 했으면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저희는 어쨌든 아이가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주의였고 그래서 조금 결혼하고 한 2년에 걸쳐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아이를 얻었는데 그러다 보니 조금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직장 생활에 집중을 하려면 제 아이를 돌봐줘야 할 사실 전담해줄 어떤 분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친정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엄마 그 사이에 안 계시고 돈을 들여서 사람을 써야만 제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약간 그런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되게 많았고요. 뭐 좋은 사람 구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거기서 왔던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고 뭐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아이다 보니 제가 또 아이한테 대하는 그 마음가짐도 사실은 좀 되게 그러니까 어느 엄마나 그렇지만 좀 더 각별했던 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격상 내가 내 아이를 너무 남의 손에서만 그렇게 키울 수 없어라는 것도 작용을 했고 그러니까 약간 여러 가지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제가 아이한테도 시간을 할애하려다 보니 회사 생활에만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는 네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걸 보여줘야지 네가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게 암묵적으로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질 못하니까 밀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점점점 회사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밀리고 자꾸 거기서 쭈그러들고 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걸 경험하는 가운데 또 마침 저희 회사가 또 이제 경영난에 또 빠지고 막 이러다 보니 인력 감축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자의반 타의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고민이 있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또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고 해서 당시에 그만두자라고 결정을 했고 사실 조금 이제 대우를 받고 나왔죠. 그래서 퇴직금도 딱 받고 넉넉히 받고 나왔죠. 괜찮네요. 잘하셨네. 진짜 잘하셨네요. 타이밍이 너무 좋으셨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쭉 보면 인생의 운이 따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나를 다 인도해 줬어. 이리 와. 이렇게. 저만 모르고 있나 봐요. 오페라 하셨었던 상황도 그렇고 오빠의 조언도 그렇고 그 여기저기 했었을 때 제일모직이라는 그 시스템도 그랬고 또 타이밍 맞춰서 나가달라고 하면서 그냥 나가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왕창 쥐어주고 와 괜찮다. 최고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런가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정말 그렇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육아맘이 되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신 게 한 몇 년 전에 벌써 제가 그만둔 게 6년 됐어요. 그러셨어요? 이제 7년 차 전업주부인 상황입니다. 네. 그러시구나. 네. 진짜 처음에 적응 안 되셨겠어요. 방황을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성공한 여자의 모습이 너무 정형화돼 있었던 거예요. 사회에서 뭔가 활개를 치고 거기서 한 자리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아이를 키우는 일이 중요해서 그래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위치에 와 있어라는 거를 알면서도 자꾸 제가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되게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었어요. 가뜩이나 육아를 하다 보면 엄마들이 그걸 경험을 하잖아요. 맞아요. 1년 있으면 딱 내가 고졸이었나 중졸이었나 네, 이런 느낌이 맞아요. 들면서 맨날 애 쳐다보고 하는 얘기 네, 뻔하고 막 핑크퐁 맞아요. 노래나 부르고 있고. 예, 그래서 좀 되게 그런 게 많이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면 모르겠는데 그 제가 스스로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진 거를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행동이 되게 못나지더라고요. 남편한테 괜히 화내게 되고 맞아. 그 사람 별로 의도 없이 한 말인데 그게 발끈. 맞아. 뭐 무슨 의도가 있나 막 그러니까 좀 이게 안 좋게 치닫는 거예요. 맞아요. 상황이. 그랬는데 정말 저를 거기서 건져내준 거는 글쓰기를 만나고부터였거든요. 와. 저는 브런치가 정말 저한테는 구원과도 같은 그런 그랬네요. 존재예요. 네. 그럼 브런치를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것도 정말 웃겨. 아까부터 얼떨결이 계속 진짜? 나오는데 브런치도 인생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얼떨결이 알게 됐습니다. 제가 되게 친한 네. 후배가 저희 학교 후배를 만났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제가 평소에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짧게 글 올리는 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언니가 말을 좀 재치 있게 잘 올려요. 글쓰기를 잘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브런치 한번 해보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로 그랬어요. 뭐야? 그거 먹는 거야? 그랬어요. 진짜로. 몰랐거든요.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그런 글쓰기 플랫폼이 있다라는 걸 처음 접하고 무턱대고 막 찾아간 거예요. 막 나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그 잘 아시는 분들한테 도움 좀 받기도 했어요. 도움 받기도 하고. 근데 이제 글 써서 신청을 했는데 한 번에 그냥 됐어요. 네, 돼서 그냥 그때부터 여기다 글 쓰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네, 글쓰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다양한 분들과 만나고 예, 많은 좋은 쪽으로 많이 확장이 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네. 제가 제대로 본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 왠지 유머러스 하실 거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세요? 근데 저는 글을 본 적은 없고 앞에 그냥 말씀하시는데 재치가 있으실 것 같다 했는데 아니하다니까 있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도 좀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의 그렇죠. 무언가가. 그걸 그렇죠. 알아보신 후배님? 네, 후배가 귀인이네요. 그러네요. 귀인이 한 명씩 계속 나타나네요. 네. 그 교수님도 귀인이셨고 그러니까요. 오빠도 귀인이고 맞아요. 그러네요. 네. 브런치라는 플랫폼에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셨을 때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를 써내리는데 저는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약간 그때는 재미에 치중을 했어요. 뭔가 글이 되게 재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막 해서 올리면 그 아시죠? 다음에 글 올려주는 거. 그 다음 포털에 글을 노출을 시켜줘요. 브런치에서. 그럼 막 조회수가 막 몇만 올라가는 건 순식간이고 저는 최고 조회수 나온 것도 막 12만 넘어간 것도 있어요. 대단하시네. 약간 뽕을 맞는 것 같은 거. 이게 그 맛을 보고 나면은 야 진짜 재밌고 좋은 글을 써야 돼요. 막 이게 막중한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오히려 편하게 글이 안 써지고요.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글을 써야 되지라는 사실 잘못된 접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안 좋은 글쓰기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근데 올릴 때마다 계속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요? 너무 즐거운 거죠. 그래서 그 맛을 보고 하다가 어느 순간 약간 이제 수그러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방향을 잃고 뭘 해야 되지? 어떻게 글을 써야 되지라는 고민에 빠질 시점에 마침 팀라이트. 여기서 또 우연히. 또 우연히 왔네요.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팀라이트 그런 모집을 한다는 글을 스테르담 작가님이 올리셨어요. 브런치에. 근데 그 글을 보고 뭘 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브런치 작가들을 모아서 뭘 한대. 뭔지 전혀 모르겠지만 뭘 한대. 이걸 해볼까? 그러니까 그때 뭐든 하고 싶을 때긴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막 평생 나는 아이만 키우다 죽을 건 아니야. 난 뭐든지 내가 할 일을 찾아내야 되라는 약간 막 그런 부담을 계속 안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나한테 이렇게 탁 던지면 막 덥석 물고 막 나갈 수 있는 약간 그런 때도 난 준비가 돼 있어. 그러고 있었는데 마침 걸려든 거예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래서 한 10분 고민하고 일단 신청을 했어요. 해보자. 가보자. 뭔지 모르겠지만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남이 시작됐는데 처음엔 정말 백도화지였던 팀라이트였기 때문에 몰랐어요. 뭘 할지도 모르고
우리 여기 뭐하러 모였지? 네. 우리 같이 아이디어를 내보자. 막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처음엔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무슨 역할을 맡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한대지도 모르겠고 일단 조용히 있었어요. 조용히 있었는데 그게 한 달, 2달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네. 이게 뭐지? 이 상태로는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가지고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저랑 조금 따로 거기서 그 내부에서 합이 맞았던 또 이제 저희 힐러 유닛에 나오미 작가님이 계세요. 그래서 네. 작가님이랑 둘이 의기투합해서 우리 커밍아웃 하자. 이거 이대로 안 되겠다. 우리 좀 친해지자. 그래서 저희 톡방이 정말 얼음장같이 조용했었거든요. 거기를 들쑤시기 시작했어요. 막 얘기 걸고 네. 막 친해지자 하고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조금 그걸 계기로 조금 작가님들이 다 그동안 숨 막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숨통 좀 트이네요 하면서 다들 나와서 얘기하시고서 네. 좀 친해지고 좀 그런 계기가 됐죠. 네. 중요한 역할 하셨네요. 에너지 이렇게 분위기 이렇게 불 붙이는 역할. 누구라도 했어야 됐어요. 그게 나였잖아요. 네네. 결단력이 기본적으로 좋으세요. 네, 행동력이 눈에 보이면 10분 고민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칭찬을 해주시니까 제가. 근데 그게 사실이니까요. 쉽지 않거든요. 네. 고민 장고 끝에 악수 나온다고 대부분은 네. 생각만 했지 행동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마마무 맞으세요. 마마무 멤버들의 색깔들을 보면 맞아요. 개성이 굉장히 강하죠. 강하고 네. 그리고 이거 하는 거 보면 네. 이게 툭툭 던지는 스타일이지 막 이렇게 꽁 하는 스타일 느낌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닉네임도 잘 만드신 그러니까 것 같아. 완전 걸크러쉬 막 힙합한 여자 같지는 않지만 뭔가 용기 있고 그 네. 색깔 있고 딱 할 거 하고 네네. 멋있는 언니들 약간 그 느낌인데 마마뮤님도 그 느낌 있네요. 멋있는 네. 언니.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사전에 살짝 우리 얘기할 때 말씀 잠깐 나눴었는데 그 3종 세트? 네네네. 뭐라고 하셨죠? 순식간에? 임신, 출산, 육아 3종 세트. 네. 그거를 하시면서 네.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하시다가 그 숨통을 틔워준 게 이 브런치와 네네. 그 다음에 팀라이트까지 네, 맞습니다. 그렇게 왔구나. 네네. 그러면 지금은 그 안에서 또 팀라이트 안에서 역할을 지금 충분히 하시면서도 네. 또 개인적인 글쓰기로 방향을 뭔가 잡아가시고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걸 또 계획하고 계시고 어디로 네. 가고 계신지. 사실 저의 올해 목표는 출간을 하는 거예요. 제 와. 개인져서 출간을 하고 네. 싶다. 그래서 하자. 이게 결심인데 일단 방향을 조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제가 사실 얼마 전부터 제 직장 경험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브런치에 썼던 그 어떤 다른 주제보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실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지금 현업에 있지 않은데 직장 선배가 들려주는 우리 직장 생활 노하우 막 이런 거는 사실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제껴놨었어요. 그거는 그냥 좀 캐주얼하게 한번 조금씩 다뤄보자 정도였지 그렇게 집중할 생각을 사실 안 했어요. 네. 대신에 저는 제가 공연계 경험을 했고 그래서 그 뮤지컬 공연, 한국에서 오페라가 원체 좀 이렇다 보니 저는 이제 뮤지컬을 한국에서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중 올라가는 공연을 거의 다 가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그 작품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작품 공부한 거 블로그에다 기록하고 보고 오면은 후기 작성도 해요. 근데 그 후기가 좀 일반적으로도 쓰시는 후기를 찾아보면은 그렇게 알찬 내용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조금 그 생리를 아니까 그 속을 아니까 조금 그래도 전문적인 글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쌓여 있어서 브런치에도 브런치 북으로 하나 발행을 하긴 했는데 제가 그런 공연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 그런 또 공연 상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담은 에세이 형식으로 해서 브런치 북을 만든 게 있거든요. 제목이 혼자서 문화생활하는 엄마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방향을 조금 살려서 제 공연계 경력을 살려서 책을 내볼까라고만 지금 좀 가닥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데 혼란이 오네요. 약간 이쪽이 반응이 좋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다 하셔야죠. 다. 그러시면 되겠다. 순서대로. 네. 네. 병렬하셔도 됩니다. 독서법도 병렬 독서법이 있는데 그건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마마미님은 할 수 있다는 느낌만 딱 받으시면 뭐든지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 속의 사람들의 니즈는 역시 아직도 뭔가 경제적인 바탕이 되는 직장 생활 이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노하우도 알고 싶고 조언도 받고 싶고 조회수는 그쪽이 많은데 맞아요. 나의 정체성은 이쪽이네요. 네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고민이 돼요. 네. 사실. 네. 그 내가 정말 꿈꾸는 건 어떻게 보면 아직도 그 음악 안에서의 뭔가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그 꿈을 갖고 계신 거네요. 있어요. 제가 그 일을 싫어서 그만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대단히 미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갖고 있으면 또 누가 오겠죠. 귀인이. 그럴까요? 네. 그 길로 딱. 네. 둘 다 기대가 되는데요. 네. 열심히 준비해봐야겠네요. 그리고 또 아까 언뜻 말씀하셨는데 대담자로 어디 강연도 가신다고? 네네네. 저희 나날 작가님하고 저희 다음 주 토요일에 이제 신세계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강의에서 이제 저희가 대담 형식으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강의를 1시간 진행할 예정에 있어요. 네. 좀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러게요. 네. 어떻게 대담자 진행자로 네. 사실은 이제 원래 신세계 쪽에서 저희 스테르담 작가님하고 연이 있으셔서 한번 먼저 의뢰를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작가님이 지금 해외에 계시잖아요. 멕시코 시티에 계시죠. 멀리 계셔서 이제 아마 저를 추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따로 다시 왔었고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 이제 그렇게 정해졌죠.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이야기에 있어서는 이분이 재미와 내용이 쏙쏙 있을 것이다. 이분을 추천하셨군요. 잘해야 될 텐데. 또 한 명의 귀인은 스테르담 작가님이셨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네, 그건 맞습니다. 진짜 저도 멋지다. 개인적으로 스테르담 작가님 이 자리에서 같이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도 브런치 작가 도전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럼 바로 됐어요. 한 번에.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조회수가 높지 않습니다. 저는 재미없는 글을 닭가슴살 정도 넘치는 글을 써요. 기름기 하나도 없는. 한번 나중에. 닭가슴살 오븐에 익혀서 더 뻣뻣한 닭가슴살 있죠. 물 많이 마셔야겠네요. 샐러드 위에 닭가슴살 아시죠? 알고 있죠. 이렇게 하고 계시고 옆에서 같은 집에 사시는 분이 한 번에 됐다 그러면서 그냥 하면 돼 이래가지고 전 했다 한 번 떨어지고요. 두 번째 됐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개점 휴업 상태. 근데 글 쓰는 게 정말 저도 지금 블로그를 좀 도전해본 게 작년 초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브런치를 알고 브런치에 글을 몇 번 써봤는데 이 무언가를 잘 익숙하지 않은 플랫폼들을 다 운영해서 다 갖고 간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사실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공연을 왜 블로그에도 쓰셨다고 했는데 그걸 브런치에도 이제 똑같은 걸 쓰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진 않아요. 블로그는 사실 날 것이라고 보면 돼요. 사실 정말 그대로 제가 보고 느꼈던 것들을 그대로 다 풀고 있고요. 브런치에는 이제 약간 조금 정제된 어느 정도 에세이도 들어가고 약간은 컬럼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좀 그렇게 얘기를 담아보고 있어요. 하루에 글 쓰는 시간 얼마나 되세요? 매일은 못 내요. 저 애가 이제 올해 학교 들어가는데 근데 아이 데리러 다니고 막 이런 정말 이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글쓰기를 매일은 못 하는데 그래도 틈틈이 그래도 1시간은 반드시 그러니까 블로그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브런치가 됐든 쓰려고는 노력은 하고 있고요. 아예 못하는 날도 있고요. 전에 이제 한창 코로나 때문에 아이가 계속 등원을 못하던 때가 되게 길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렇다고 손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애는 옆에서 떠들고 틈틈이 써봤어요. 이게 되나 해봤는데 또 하고자 하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끊기긴 하는데 막 이렇게 쓰다가 또 뭐 할 일하고 와서 또 몇 줄 더 쓰고 막 이렇게도 해봤는데 또 하려면 되더라고요. 의지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손 제일 많이 갈 때잖아요, 그때가. 그렇죠. 그나마 조금 나아졌죠, 이제. 맞아요. 그러면 학교 입학 이제 하고 나면은 또 지금 이게 코로나 시기라서 굉장히 많이 변수가 생겼네요. 그전에는 가면 점심 먹고 오는지
뭐 이런 게 뭐가 있었는데 루틴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어떨 때는 가고 어떨 때는 안 어떤 가고 아예 집에 있고 막 이러니까. 네. 또 삼시세끼 챙겨줘야 되고. 그러네요. 네. 주부는 할 일이 많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 와중에도 무언가를 나를 찾고 나의 정체성을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시는 그 지금의 그 일들이 또 나중엔 글감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되도록 좀 새벽 기상을 하고 있어요. 새벽 시간을 이용하고. 저는 평생 소원이 새벽 기상인데 평생 못 하고 있네요. 무리하지 마세요. 네, 잠은 충분히 잘 주무시는 걸로. 네. 근데 아이 있으면 정말 새벽밖에 없죠. 맞아요. 내 시간이. 네, 아이 안 깼을 때. 네. 밤에는 애 재우다 같이 잠들기 일쓰고. 맞습니다. 네. 아이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딸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아이와 이렇게 뭔가 같이 해나가는 게 소중하게 얻었기도 했고, 또 막 그 순간순간이 너무 또 행복하실 것 같기도 하네요. 행복도 한데 제가 노산의 아이콘이잖아요. 몇에 낳으신 거예요? 저는 불혹의 시대를 출산과 함께 열었습니다. 마흔둥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정말 저질이었어요. 그럼요. 힘들죠. 그래서 사실 항상, 그러니까 가뜩이나 사실 누구나 힘든 게 육아인데 좀 정말 힘들다라고 느끼는 시기도 있었고 진짜 그게 굉장히 좀 많이 가라앉더라고요. 이런 정신적으로나 이런 뭐 육체적으로나 막 그런 시기도 사실은 있었고요. 뭐 그렇지만 이제 아이가 조금 자라서 이제 말도 통하고 어쨌든 대화도 되고 어찌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좀 재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좋아졌어요. 한때 막 힘들다 하던 것도 이제는 갔고. 네. 육아와 함께하는 글쓰기라는 게 그 주부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들으면서 지금 희망도 되실 것 같고요. 왠지 그걸 나올 것 같아요. 아이가 말을 잘하는 엄마 닮아서 그럴 것 같거든요. 엄마랑 대담 형태의 글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적어놔야겠는데요.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꼭 해야겠습니다. 굉장히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재밌겠다. 네. 의외로 제가 사실 아이가 어릴 때 저는 이제 공연 같은 거 보는 거 원체 계속 관심 있고 좋아했는데 아이가 어리니까 못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이가 이제 한 4살, 5살 됐을 때 그거 아시죠? 막 핑크퐁 공연 막 그런 거를 데리고 다녔어요. 가면 애는 앉아있고 제가 너무 신나는 거예요. 애들 노래 나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이 핑크퐁 노래 들을 때냐 이러면서도 그걸 너무 즐겁게 다녔는데 그 영향이 있는지 아이가 제가 사실 이제 최근에 저희가 공연장을 제가 실제 가서 보는 것도 있지만 공연 업계에서는 이제 조금 자구책으로 온라인 공연도 많이 돌려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것도 찾아서 보거든요. 집에서 아이랑 한번 같이 봐봤는데 얘가 뭘 이해할까 싶었는데 너무 재밌게 보는 거예요. 3시간을 꼼짝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제 로망이 아이가 좀 더 크면은 공연을 같이 보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 너무 좋다. 되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약간 꿈이 이루어지시면서 아이가 조금만 크면 이제 공연을 브로드웨이도 같이 가고 막. 가고 싶어요. 저 비행기 언제 탈 수 있을까요? 곧 탑니다. 곧 믿읍시다. 미슈입니다. 너무 신난다. 생각만 해도.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순삭됐어요. 시간이. 시간 정말 빨리 가네요. 혹시 오늘 함께 들으시는 분들한테 당신도 이렇게 하면 글을 쓸 수 있어요 하고 작은 팁 하나 정도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글쓰기 팁이요. 사실은 다들 그렇죠. 내가 뭘 쓸 말이 있겠어? 뭐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일단 시작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뭐라도 쓰기 시작하면 뭐 누구나 처음부터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해보다 보면 방향도 생기고 발전도 하고 또 내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거기서 오는 성취감과 만족도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하세요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마마뮤님과 함께한 시간 어느새 이렇게 함께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즐거웠고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 줄도 몰랐어요. 지금 보고 저희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정말 저희 여행 이야기도 해주시고
오페라 얘기도 네, 해주시고 네. 좌충우돌 회사 이야기도 해주시고 유학 네네. 얘기도 네. 해주시고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 좋아요. 많이 네. 부릅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